19까지? 지난 시간 15번 시간이 없어서 15번은 안 했죠? 네. 오늘 15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5번이 어려우면 선생님 문제 버리려고 했는데 15번이 할만해서 15번 그냥 풀어드립니다. 14번은 14번도 안 했어요? 네. 네, 14번 하겠습니다. (14번은) 삼각함수하고 사인 삼각함수의 그래프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n값은 3 이상이라고요? 지금 사인의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사인의 그림은 최대값이 누구예요? 사인의 그래프는 최대값이 1? 왜 최대값 1이죠? 사인의 그래프는 최대값이 누구예요? 사인의 그래프는 최대값이 n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n인가요? 주기는 누구예요? 네, 주기는 2인 것 같습니다. n값은 3 이상이라고요? 이런 그림이죠. 네. 어이씨,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사인의 그림을 잘 그리냐? 여기 지금 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사인의 그래프는 지금 최대값이 n, 근데 n값은 3보다 커놨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n입니다. 주기의 값은 2라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근데 y는 2라고 하는 선이 있을 때 y는 2라고 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y는 2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쯤에 있다고 치겠습니다. 선생님 y는 2를 왜 그렸냐면 n값은 3 이상인데 n값이 대충 3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여기가 2입니다. 그런데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지수함수의 그림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위로 평이동을 두 칸 평이동했습니다. 그럼 위로 두 칸 평이동했으니까 지수함수의 값은 이렇게 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정근선의 값이 y는 2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교점은 발생할 건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했다고? 삽질했네. 다 그리지 마세요. 얘는 0, 0 대입하면 3이에요? 어떻게 너는 하자마자 눈을 그렇게 꿈뻑꿈뻑할 수 있지? n값이 만약에 3이었다면 0,3을 지날 거고요. 진수함수의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0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는 그림을 가지고 문제 푸세요라는 얘기거든. 납득하시나요 지금? 0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충 선을 그려서 풀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또 왜 빨간색이야?
사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n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입니다. 주기가 2였고요. 0부터 1까지만 그렸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수함수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0,3을 지나야 되고요. 이게 지수함수 그림 정근선의 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 문제가 교점 중에, 만나는 교점 중에 A, C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다고? AB라는 점도 있고, AB라는 점은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래? A하고 B는 두 함수의 교점이 AB입니다. 이 점 좌표가 A점이 왼쪽에 있는 점인가 봐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입니다. A점과 B점의 X좌표의 값을 AB라고 지금 지칭했습니다. A점 X좌표, B점 X좌표. 그 다음이 삼각함수의 값이랑 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점근선은 Y는 이잖아. 그 교점의 좌표는 C하고 D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점근선과 삼각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입니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그림이 빨간색 그림이 감소하는 거였잖아.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A하고 C 사이 여기 간격이 길까요? 아니면 B하고 D 사이의 간격이 더 길까요? A하고 C 사이의 간격이 더 길겠죠? BD보다는. 지금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BD의 간격이 큰가요? AC의 간격이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C-A의 순서가 바뀌었네. A-C니까 맞지? 큰 거에 작은 거 뺐으니까 A-C가 여기 간격이고요. D-B의 값이 지금 오른쪽의 간격입니다. 기억은 참이하고 거짓이에요. 네, 기억은 참인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 sin A파이 플러스 B파이에 대해서 0보다 작은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가질 때 여기가 누군데요?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요? 여기 1이라면서요. 2분의 1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습니다. 2분의 1 최대값을 갖다 보니까 실은 요만큼은 여기가 요만큼 길이의 값이랑 요만큼 길이가 동일한 간격이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한 간격이면은 두 녀석의 평균값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2분의 1에서 A까지는 가까운데 2분의 1에서 B까지 여기 간격보다 2분의 1에서 B까지 간격은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요 점이 C라고 한다면 A하고 C의 평균값은 2분의 1이거든. 근데 C라고 하는 것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의 평균값은 2분의 1보다 클 것 같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1보다 큰 거예요? 네. 그럼 A파이 플러스 B파이는 A파이 플러스 B파이는 A 플러스 B가 1보다 크니까 파이보다 큰가요? 파이보다 큰 각은 3, 4분면의 각인가? 네.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그러니까 이건 참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n값이 4였을 때 문제 풀라고 합니다. n이란 값이 4라고 한다면 즉 이 점 좌표의 값이 4라고 한다면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수함수가 지금 이거였잖아. 문제가 얘기했던 지수함수는 y의 값이 2분의 1 x승이니까 그걸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라고 지수함수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a 대입한 거, b 대입한 거, 6분의 1 대입한 거, 6분의 5 대입한 것 같습니다.
A를 대입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2, B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B승 플러스 2, 6분의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2, 6분의 5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5승 플러스 2예요? 그런데 이 점이 누구야? 지금 사인의 그래프는 이 사인 그래프는 y의 값은 n값이 4라고요? 이 사인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n값은 4입니다. 도대체 x한테 뭘 대입해야지 2 나오는 거야? x한테 뭘 대입하면 2 나와요? 이게 2가 나오려면 사인 값은 이게 2가 나오려면 사인 값은 2분의 1 해야 돼요? 2분의 1 나오는 값이 6분의 1이라고요?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요? 또 이 점은 누굴까요? 네,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에서 사인 값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6분의 1하고 6분의 5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분의 1과 6분의 5인가 봐요. 근데 이 값은 지금 이 두 개 값 있잖아. 두 개 값은 6분의 1 대입한 함수값이야? 네. 여기 이 점 좌표가 여기 눈금 있죠? 여기 눈금이 2에 마이너스 6분의 1승 플러스 2입니다. 다시 6분의 5를 대입한 녀석은 여기 이 점 좌표죠. 저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2의 마이너스 6분의 5승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은 a하고 b도 대입을 하면서요. a는 여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가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2죠? 여기 이 점 좌표 있죠? 여기 이 점 좌표. 네.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 오른쪽 점 아니고 여기 왼쪽 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이 B였죠? 이 점의 y좌표가 2의 마이너스 B승 플러스 2예요? 여기가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2고요.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길까요? 아니면 요만큼의 간격이 길까요?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길까요?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길까요? 여기가 더 길어요? 네. 그럼 여기 간격은 어떻게 구해요? 예. 여기에서 뭘 빼요? 여기가 A 대입한 거라고요? 네.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을 빼야 돼요? 여기 간격은 어떻게 구해요? 2의 마이너스, 이건 B 대입한 게 더 큰 거지? (2의 B승 플러스 2에서 2의 마이너스 6분의 5승 플러스 1을 빼야 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위의 간격이 더 크다는 거 알죠? 그럼 문제에서 디귿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뺐더니 2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a승의 값보다 2의 마이너스 b승 빼기 2의 마이너스 6분의 5승의 값이 이렇게 돼요? 2항만 했습니다. 2항 했던 2의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5승의 값이 더 커요? 2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승보다 AB가 있는 것보다 6분의 1, 6분의 5가 있는 것이 더 큽니다. 네. 디귿이 그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참인가요? 셋 다 모두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fx라고 하는 3차함수가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3차함수는 요게 지금 최고차계수 1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림이 fx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설명하기를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대값은 여기가 극대값인가요? 이 점 좌표의 값은 0,32예요?
너 왜 자꾸 눈을 감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선은 이 선이 누구예요? y는 30이라는 선인가요? 극대점의 좌표가 0,30이라고 얘기했고 문제에서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t의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그걸 gt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는 값이면 여기가 지금 t라면 t의 왼쪽 것만 그림을 봤을 때는 t의 왼쪽 것만 그림을 봤을 때는 최대값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네, 그땐 t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 t에 대해서 gt의 값은 요 점 좌표가 gt예요. 검은색 점이랑 똑같은 이 점 좌표가 gt입니다. t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t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이 t에 대해서 gt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예요? 0 대입한 32가 가장 큰 값이에요? 네. 이 t에 대해서 제일 큰 건 30인데 그 30은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요. 이 t에 대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요. t의 값이 여기 있는 값이면 이 t의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가장 큰 녀석의 값은 뭘 대입한 게 가장 큰 녀석이야?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냐고. t를 대입한 값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t를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t에 대해서 가장 큰 녀석의 값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GT 그림입니다. 요게 지금 GT의 그림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고등학교 영역 때 떼서 올라오는 설명입니다. 고등학교 영역 때 내신 파트에서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영역 때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터득해서 올라오는 파트입니다. t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는 건 작년에도 연습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GT의 그래프에 대해서 0부터 2K까지 범위에 적분한 녀석의 값은 0부터 K까지 적분한 거의 넓이의 2배인 넓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한다고 얘기했거든. 모든 K에 대해서 0부터 P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0부터 2K까지 적분한 거의 값은 0부터 K까지 적분한 거의 2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하거든. 저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이걸 GT 그렸습니다. 우리 GT를 적분할 거죠. 첫 번째, 여기 0이죠. 네. 여기가 K라고 한다면 2배한 녀석은 2K는 여기쯤에 있겠죠. 0부터 K까지 적분한 거에 2배한 녀석은 0부터 2K까지 적분한 게 될까요? 0부터 K까지 넓이의 2배가 0부터 2K까지 넓이인가요? K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으면 K의 값이 여기쯤에 있으면 0부터 K까지 2배한 녀석의 간격이면 여기가 2K인가요? 네. 지금 현재도 0부터 K까지 넓이의 2배한 녀석의 넓이는 0부터 2K까지 넓이겠죠? 그럼 2K라는 녀석의 값은 2K의 값은 여기 써도 되고 2K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 써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럼 2K 값이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2K 값이 여기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2K라는 눈금이 여기 있으면은 그 녀석의 정 가운데가 K였을 때 0부터 K까지 넓이의 2배가 0부터 2K까지 넓이가 되겠네. 하지만 2K라는 녀석의 값이
이것보다 오른쪽으로 하면 안 돼. 그럼 0부터 k까지 넓이의 2배가 이 넓이의 값은 2배가 안 될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점 좌표가 2k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값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k의 범위가 이 2배 관계를 만족하도록 하는 0부터 p 사이 있는 k에 대해서는 항상 2배 관계를 만족한대. k는 0부터 p까지야. 네. 그럼 2k의 범위는 0부터 2p까지지. 2k의 범위는 0부터 2p까지. 근데 이 p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k의 값은 최대값이 p지만 2k의 최대값은 2p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따라서 이 점 좌표가 2p야. 이 점 좌표가 2p라는 얘기입니다.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점 좌표가 2p,32이기 때문에 32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가 필요합니다. 함수 f는 알고 있나요? 함수 f를 알고 있냐고요? 근데 p의 값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2p의 최대값은 누구야? 그럼 이 점 좌표 6,30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함수 fx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은 0에서 극점 같습니다. 여기 극점 좌표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점 좌표가 6,30이라고요? 근데 니네는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30이다 가로선 그었고요. 여기 극점 좌표에서도 가로선 그었습니다. 여기다 세로선 긋고 있습니다. 여기는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입니다. 여기 녀석은 다 같은 간격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6칸이야? 0부터 6까지는 6칸? 네. 6칸이니까 2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x좌표가. 이 점 x좌표가 4란 얘기예요? 네. 그럼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은 0일 때 미분에서 빵이고 4일 때도 미분에서 빵인가요? 최고 참계수의 값 1인 3참수였잖아. 미분하게 되면 최고 참계수는 몇이야? 미분하면 최고 참계수 3이겠네요?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고 4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개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입니다. 적분했습니다. fx의 값이 누구예요? 근데 6 대입한 게 누구였으면, 빵 대입한 게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빵 대입한 게 32?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2겠네? 6 대입에도 32 맞아요? 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gx의 값에서 fx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적분하라고요? gx는 빨간색, fx는 파란색. 뺀 녀석의 값은 같은 값이면 빼면 빵일 거 아니야. 함수가 겹치는 부분은 같은 값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0까지는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에서 0까지 넓이는 빵이야. 그리고 6부터 10까지 정적분의 값도 빵이라고. 그럼 실은 어디 넓이만 구하면 돼? 빵부터 6까지만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넓이의 값은 여기 넓이가 필요합니다. 난 여기 넓이만 구하는 게 문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gx는 누군지 알아요? 0부터 6 사이의 gx가 누구야? 빨간색이 누구냐고. 0과 6 사이의 빨간색이 누구냐고. 3차함수의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빼기만 하면 되겠네. 뺐습니다. 빼면 누군데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에요? 네. 이걸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숫자 6만 대입하면 됩니다. 6 대입할 건데 6이 지금 4개 있거든.
36 곱하기 36인데 4 약분했습니다. 그럼 9 곱하기 36인가요? 그 다음 녀석값 6을 대입하게 되면은 6 3개 있는데 6 곱하기 36인데 6이랑 1을 곱하면은 12 곱하기 36인가요? 빵 대입하면은 빵입니다. 어차피 36이 공통되니까 36으로 묶어주면 12-9, 3인가요? 답은 108이 답이네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풀어드렸습니다. 좀 어렵지만.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지난 시간에 19번 풀이했었나요? 20번 풀어야 되겠죠? 네, 20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보니까 무슨 문제야?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CD의 길이의 제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CD의 길이의 제곱의 값이 필요한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모르죠?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X라고 놓겠습니다. BC 길이 모르죠? Y라고 하겠습니다. BD 길이는 알아요? 그러네. 원의 중심이 B점인 원이라고 얘기했고 원 위의 점좌표가 C점과 D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Y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 값은 CD가 필요해. CD 길이 값은 Z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린 지금 Z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삼각형 ACD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Z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으로 Z의 제곱의 값은 누군데요? 양쪽 옆에 있는 선분의 1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플러스 7루트 2 그리고 코사인 4분의 파이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한 거죠? 너 엄청 이상해 너. 설명할 때 계속 눈 감고 있다가 마지막에 눈 뜨면서 고개 끄덕여. 진짜 네. 진짜 늦게 잤어요. 네. 이거 또 갈구고 싶지만 참아야 되겠다. 아, 근데 공부하다 늦게 잔 거. 아니, 야동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설마 여학생인데 그러진 않겠죠? 진짜 공부하다 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1법칙으로 Z의 제곱의 값은 X하고 Y만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지금 필요한 건 X하고 Y입니다. 그 X하고 Y 값이 필요한데 원의 반지름 줬어? 원의 반지름 길이가 5라고 얘기하는 건 이쪽 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각형 ABC가 놓여져 있는 원. 그럼 지름이 10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X의 값이나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름이 10이라고요? 그럼 사인 법칙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인 45도를 마주보는 게 누군데요? 아니요. 사인 45도분의 Y의 값이 지름의 길이에요? 네. 또 뭘 알지? X는 또 어떻게 구하지? X는 코사인 제곱식으로 또 풀어야 되겠다. Y가 누군데요? 얘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를 곱했더니 Y는 5루트 2인가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필요한 건 X가 필요합니다. X 말면 모든 게 끝납니다.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하면 돼요? Y를 제곱한 녀석은 5루트 2였으니까 Y를 제곱한 건 50입니다. 양쪽 옆에 있는 X제곱 플러스 7루트 2를 제곱했더니 98인가요?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7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라서 루트 2랑 소거했습니다. 따라서 2항하겠습니다. 2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인가요?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6이랑 X 마이너스 8입니다. X가 두 개 있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6 또는 8인데요.
문제 설명에 x라는 길이가 y보다 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x라는 길이 값이 y라는 길이보다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2는 1.414 1.414한테 5배 했더니 7점 몇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8을 선택하라는 얘기군요. x와 y 다 구했습니다. x와 y 다 구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x한테 8 대입했습니다. y한테 5루트 2 대입했습니다. 12루트 2? 11루트 2를 제곱했더니 12제곱하면 144, 루트 2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빼기. x한테 8 대입했더니 16? 16 곱하기 12루트 2? 16 곱하기 10이면 192? 그 다음이 2분의 루트 2인가요? 288에서 192 빼려고요. 나 못 빼겠어. 288 빼기 192 좀 해봐요.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2개 더 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지금 사용한 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만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22번은 포기, 21번은 이해시킬 생각입니다. 0부터 5까지 범위에서 문제 풀라고 되어 있죠. 0부터 5까지 범위에서 fx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할 건 이 함수의 주기부터 생각했습니다. 주기의 값은 누군데요?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게 했더니 주기가 4인가요? 최대값은 누구예요? 그럼 주기가 3면 보통 일반적으로 범위의 값 0부터 4까지를 주는데 0부터 5까지를 줬습니다. 0부터 5까지는 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그림 그리세요.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은 1 대입하면 f6의 값은 f1 플러스 2예요? 2 대입하면 f7의 값은? 그럼 이 값보다 오른쪽으로 6칸 가면은 이만큼 증가한다고? 이 값보다 오른쪽으로 5칸 가면은 이만큼 증가한다고요? 그럼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5칸 가면은 위로 2칸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오른쪽으로 5칸 가면은 위로 2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fx의 값이랑 상수함수랑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합의 값을 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조금만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럼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거든? 나 그림 되게 기똥차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릴 수 있을까? 아, 이거 기울어지면 안 되는데. 왜 유민이 안 하냐? 유민이 아프대. 깜이래요? 아니요? 그래. 정하지 뭐. 그러니까. 신기해. 아, 내가 기울어지게 그리면 끝장나는데 어떻게 잘 그렸을까? 기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신기하다. 아니 이게 좌우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그니까. 이거 자려고 했어. 아니고. 절반처럼 보이나? 네. 자,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너 왜 이래, 너? 너 뭐냐? 이전. 어. 이전. 일단 축을 그리겠습니다. 아이씨, 느낌이 싸한데. 그림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제일 처음에 0부터 5까지 그림이, 이게 지금 0부터 5까지 그림이야. 네. 가운데처럼 보이나? 위에 같아 보여? 네. 여기가 누구라고요? 여기는요? 1. 여기는요? 최대값은 2. 여기가 1, 2, 4, 5인가요? 그런데 여기가 3인가요? 네. 지금 0부터 5까지 사인의 그림만 그렸습니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 fx를? 오른쪽 5칸 가면은 위로 2칸 올라간다고? 그러면 0의 값은 0,0은 5,2로 바뀌겠네? 네. 1,2는 6,4가 되겠네? 네. 여기 있던 녀석의 값이 오른쪽 5칸 위로 2칸 갔다고?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아이씨, 그림 망했다. x축이 접혀야 되는데. 여기 이어지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네. 그럼 사기를 살짝 칠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어져요. 네. 자, 그러면은 요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6,4라고요? 네. 얘 6,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이년아 너 다음 달 학원비 인상돼 너 숙박비도 받아야 되겠어. 수빈이랑 둘이 숙박비를 같이 내야 되겠어요. 이 점 접힌 3, 마이너스 2였죠? 3, 마이너스 2 오른쪽 5칸 위로 2칸 갔으니까 8,0이 된 거죠? 이 점이 누구지? 10. 이 점이 10이라고? 10,4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 10,4입니다. 근데 그 다음도 또 오른쪽 5칸, 2칸 올라갈 거거든. 5칸, 2칸 또 움직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 것도 5칸, 2칸 가면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함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근데 질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fx하고 e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찾으라고 하거든. 그 교점의 x좌표의 합의값을 얘기합니다. 교점 x좌표의 합의값은 an입니다. 근데 an 값을 5로 나눈 녀석의 10개 항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n값 1이면 2하고 만나는 교점, n값 2가 되면 4랑 만나는 교점, 6이랑 만나는 교점, 8과 만나는 교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림 엄청 많이 그려야 되겠네. 근데 y는 2라고 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n값 1이었을 때 y는 2하고 만나는 교점이 더해서 몇 개 있는 거야? 이 선 이쁘게 그릴걸. 여기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서 이룰 순 없지. 네. 자, y는 2라고 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교점이 몇 개 있어요? 5개. 교점이 5개 있어요? 네. 난 그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실근합입니다. 교점 x좌표 하나는 1, 7. 1, 5, 7, 9. 9, 네. 13. 네, 13? 13인지 어떻게 알았어? 아, 여기 있는 점이 8이었었는데 오른쪽 5칸 갔으니까? 네. 그럼 이거의 합의값이 35인가요? 네. 근데 우리는 5분의 a1이 필요해. 5분의 a1이 초항이야. 초항은 7이에요? 두 번째, y는 4랑 만나는 교점이 필요합니다. y는 4랑 y는 4하고 만나는 교점 찾고 있습니다. 네. 몇 개야? 네. 5개의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6이야? 네. 두 번째가 누군데? 10. 써보니까 알 것 같은데? 얘네들보다 50 커지겠네. 다 5칸씩 오른쪽 이동했으니까. 그럼 다 5개 다 50 더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35한테 25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5분의 a2의 값이 누군데요? 12. 네, 12가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 네. 그 다음 것도 y는 6이라는 선을 그림이야.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거에 비해서 50 커질 것 같은데? 네. 고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분의 a3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17. 그러면 방금 전에 합의 값인 12보다 5가 커지니까 17이겠네? 네. 이런 녀석을 몇 개 더하라고요? 10개. 초항의 값은 7, 공차의 값은? 그럼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도 안 해본 분들이 계실 거니까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 설명해 드립니다. 2분의 항의 개수 초항의 2배 그리고 n-1 곱하기 공차인가요? 여기서 대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10개 항의 합이 필요합니다. 2분의 항은 10개인데요. 초항의 값은 7이라고요? 네. 그런데 n-1은 9죠? 공차의 값 5였어요? 14 더하기 45니까 59. 59한테 5배 하시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22번은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랑 공식 정리되어 있는 정리. 그러네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빨리 드려야 되는데. 저런 것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진짜. 어떤 것까지 정리된 거예요? 저거 모든 수열. 수열, 등차, 수열, 등비율 이런 거요? 공식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있어요. 다 있어. 출력만 해주면 돼. 선생님 졸라 게을러서 미안해요. 조만간 깔끔하게 출력해 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6이요. 2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포기했어. 26번은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에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할 때 꺼낸 3개 공에 적혀있는 세 숫자의 합의값을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꺼내는 것들은 1부터 5까지 꺼낼 수 있는데 총 다해 3번 꺼내니까 111 꺼냈을 때 합의값이 누군데? 111을 꺼냈을 때 합의값이 3이라고? 네. 555를 꺼냈을 때 합의값은? 15.
n값은 3부터 15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n분의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n값이 누군데요? 3부터 5 사이 숫자 중에 3이면 돼? 네. 4여도 돼? 네. 6? 또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n이라는 값이 3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네. 네. n이 3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네, 111 한 가지인가요? 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가 되는 경우는 112밖에 없어? 네. 근데 112가 순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2 나올 때 뭐 211? 아 그래 세 가지인가요? 근데 세 가지란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112가 순서 바꾸는 거 세 가지? 네. 자, 세 번째 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합의값이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숫자의 합이 6 나오는 경우를 찾고 있습니다. 114하고 123하고 또 있나요? 없어요. 첫 번째 건 몇 가지지? 두 번째는? 6가지. 마지막은? 2가지. 그래서 몇 가지예요? 10가지. 마지막 네 번째 n값이 12가 되는 경우 찾고 있습니다. 12가 되는 건 맞나? 3개밖에 없어요. 12가 나온 녀석은 어떨 때가 10이지? 25. 25, 3, 345, 444? 첫 번째 거는 세 가지, 두 번째 6가지, 마지막은 한 가지인가요? 그래서 다 해서 10가지예요? 24개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28번. 2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8번은) 볼펜이 9자루가 있고 사탕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남자 2명과 여자 4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가를 읽고 나면 나를 읽으면서 가를 까먹을 것 같고요. 다를 읽으면 가나를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한 번 읽고 머릿속에 딱 입력해야 됩니다. 여자는 각각 볼펜을 하나 이상 받아. 여자는 볼펜을 하나 이상 받을 건데 여자들은 각각 받은 볼펜의 개수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받는 볼펜 개수는 한 개 이상씩을 받는데 같은 개수를 받아? 여자들이 받는 개수는 자연수입니다. 네. 그런데 남자들이 받는 개수는 설명이 없네. 볼펜의 개수를. 그럼 볼펜을 주는 경우의 숫자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여자가 지금 몇 명 있다고? 4명 있다고? 네. 여자 4명, 남자 2명이 있죠. 네. 여자들은 첫 번째 사람도 X개, 두 번째 사람도 X개, 세 번째 사람도 X개, 네 번째 사람도 X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같은 개수 가져가니까 볼펜은. 남자 2명은 한 명은 Y개, 한 명은 Z개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다 더해서 몇 자루 가져간다고요? 9자루를 가져가요? 그런데 X라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죠. 하나 이상 가져가니까. 네. Y하고 Z는 어떤 값이죠? 네, YZ의 값은 의미하인 정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어차피 얘가 4X 아니야? 네. 그럼 X가 지금 자연수니까 보통은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X- 값을 의미하인 정수로 놓고 푸는 편인데 네. 근데 어차피 이거 X 앞에 있는 개수가 4기 때문에 개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을 그냥 가정해서 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X는 빵이 될 수 없잖아. 네. 처음에 X가 1이면 Y 플러스 Z가 누군데요? 근데 이건 의미하인 정수라면서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죠? 산수했습니다. 2H5의 값이면 6CO 6가지예요? 두 번째는 X의 값 2라고 한다면 Y 플러스 Z의 값은? 그럼 Y하고 Z 더해서 1 나오는 건 빵 1, 1빵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의 숫자는 8가지로만 줄 수 있나요? 그럼 객관식 보기 위해서 끝난 거 아니야? 8의 배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볼펜 나눠주는 경우 8가지라. 네. 그리고 또 아까 뭐였지? 연필이었나? 사탕. 사탕? 사탕 나눠주는 경우랑 두 개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 구할 거거든. 그럼 객관식 보기에서 8의 배수가 아니면 답이 될 수 없거든. 8의 배수가 누구지? 2016인가? 네. 그럼 답 4번이네. 끝! 답 4번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답 4번 맞아? 네. 이제 두 번째, 연필 나눠주겠습니다. 아, 연필이래. 자꾸 사탕이지. 두 번째는 사탕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탕은 1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6명한테 나눠줄 건데 사탕에 대한 조건 나에 주어져 있습니다. 남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홀수개를 받는다고. 홀수개. 남자들은 홀수개 받아야 되고 여자들이 받은 사탕의 개수의 합과 남자 2명이 받은 사탕 개수의 합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각각 홀수개를 받는데 그 남자들이 받은 사탕의 개수하고 여자들이 받은 사탕의 개수가 똑같다고? 사탕 12개 있다며. 남자가 6개, 여자가 6개 가져야 되겠네? 그러면 여자 4명은 홀수개 가져간다는 조건이 없잖아. 네. 여자 4명이 P개, Q개, R개, S개를 가져간다면 이 값이 6개 사탕이죠. 남자 2명이 가져간 사탕의 개수도 6개 가져야 되죠. 남자 2명은 한 명은 A개, 한 명은 B개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 합의값도 6개 가져야 될 건데 A, B의 값은 홀수인가요? PQRS는 여자들은 사탕을 받지 못한 애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네. 남자도 볼펜을 받지 못한, 아까 남자들은 빵개인 거 생각했죠, 우리? 네. 여자들은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QRS는 네, 이건 의미하인 정수고 요게 그지 같네? A하고 B의 값은 홀수입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를 잘 세보세요. 앞에 거 경우의 수는 세기 쉬운 것 같은데? 앞에 건 4H6인가요? 4H6이어서 9C6, 9C3? 네. 9C3이 3일분의 876, 83가? 빨리 해요. 3일분의 876, 3일분의 987. 12 곱하기 7, 84 맞습니다. 이제 남자 2명이 홀수개를 가져가잖아. 홀수 더하기 홀수가 6 되는 경우 그냥 세면 되는 거 아닌가? 네. 1호, 33, 51 끝이에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두 개 곱해가지고 여자도 가져가고 남자도 가져가니까 두 개 곱해야 되잖아. 두 개 곱한 게 몇 가지야? 네, 두 개 곱해가지고 경우의 숫자는 252가지입니다. 네. 남은 일은 두 개를 곱해요. 네, 곱해서 볼펜도 주고 사탕도 줄 거라서 두 개 곱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16인가요? 네. 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9번은 풀 거고 30번은 제끼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1부터 6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의 치역의 원소의 합의값은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칠판 수업할 때보다 좋은 점이 있긴 있다. 똑같은 거 여러 번 안 써도 되는 좋은 점이 있네. 아하. 졸라 좋아. 자, 이렇게 가는 게 함수 F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함수 F입니다. 네. 내가 원하고 있는 거는 F의 치역이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6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F의 치역과 합성함수의 치역은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몇 개 그려야 되는 거야?
1, 2, 3, 2, 2는 안 되지. 1, 2, 3, 1, 5, 2, 4, 6. 4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그렸습니다. 아씨, 너는 왜 와? 오지 마. 자,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가 합성함수인가요? 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네. 합성함수는 이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만 쳐다보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오늘 10시까지 수업인데 앞으로 10시간 남았는데 벌써 어깨 아프지? 이렇게 많이 오늘 토요일 날 수업이 많아요. 안 쉬고 계속 가세요? 아니야, 너희 수업 끝나고 1시간 공강이 있어. 점심 먹을 수 있고 10시에 이제 저녁밥 먹어. 그러면 10시에 폭식에 10시에 두 끼를 한꺼번에 먹어. 그리고 자. 와우, 살찌겠다. 맞아. 그래서 선생님 살 빠질 수가 없어. 근데 맛있어, 밥이. 밥이 맛이 없어야 살이 빠지는데. 자, 선생님이 첫 번째는 뭐 하려고 하냐면 치역의 원소의 합액값이 6이라며. 그래서 치역의 값이 1과 2가 1, 2, 3의 값이 원소면 합액값은 6이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같다며. F의 치역도 1, 2, 3이고 합성함수의 치역도 1, 2, 3이었으면 좋겠어. 여기 1, 2, 3, 4, 5, 6에서 1, 2, 3으로 화살표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여기서는 1, 2, 3에서만 화살표 출발한 거잖아. 1, 2, 3에 출발한 게 1, 2, 3으로 도착했으면 좋겠어. 그럼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똑같은 F니까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4의 값은 5로 가고 5의 값은 3으로 가고 6의 값은 뭐 4로 가고 4의 값은 5로 가고 5의 값은 3으로 가고 6의 값은 4로 갔다고 한다면 F의 값은 1, 2, 3, 4로 출발해서 화살표를 받는 거는 이러면은 안 되는구나. 이러면은 치역의 값이 뭐가 돼? F의 치역이 1, 2, 3, 4, 5가 돼?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싹 다 4, 5, 6의 값도 전부 다 1, 2, 3으로 가야지만 치역이 1, 2, 3인 거지? 4의 값이 뭐 2로 가고 5하고 6의 값은 3으로 갔다고 한다면 4의 값은 2로 가고 5하고 6의 값은 다 3으로 갔다고 한다면 1, 2, 3, 4에서 출발한 녀석의 값은 1, 2, 3으로 도착하는 거 맞아요? F의 치역은 1, 2, 3이 맞습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은 1에서 출발해서 1로 갔고 2에서 출발해서 2로 갔고 3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갔고 4에서 출발해서 1로 갔고 5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갔고 6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가요? 이 합성함수의 값도 1, 2, 3만 화살표를 받아요? 이런 건 되는 거네. 이런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치역이 1, 2, 3인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 2, 3과 4, 5, 6을 구분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에서 1, 2, 3으로 무조건 서로 다른 값으로 가야 됩니다.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경우는 3팩인가요? 1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 2가 갈 수 있는 건 남은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남은 1군데니까 3, 1 곱해요? 1, 2, 3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입니다. 4가 갈 수 있는 거는 4, 5, 6의 값은 1, 2, 3 중에서 아무 데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것은 4가 갈 수 있는 거 3군데, 5가 갈 수 있는 것도 3군데, 6이 갈 수 있는 것도 3군데니까요. 그럼 이 함수의 개수는 27 곱하기 6? 162? 맞아요. 두 번째 건 치역의 값이 2하고 5의 값만 치역일 수 있습니다. 2하고 5의 값이 치역이려면 방금 전에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1하고 5의 값은 1하고 5로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의 값이 5로 가고 5의 값이 1로 갔다고 한다면 그래야지 화살표를 1과 5가 화살표를 받았을 때 합성함수의 치역은 1과 5로만 갈 수 있습니다. 1하고 5의 값은 반드시 1하고 5로만 가야지만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이 1과 5가 될 수 있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1이 갈 수 있는 거 두 군데, 5가 갈 수 있는 거는 한 군데. 1과 5가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숫자인 2, 3, 4, 6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네. 근데 2라고 하는 녀석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두 군데요. 2의 값은 무조건 1, 5로 가야 돼. 3의 값도 무조건 1, 5로 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치역의 값이 2하고 4여도 합의 값은 6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2의 값이 2하고 4의 값은 2하고 4로만 가야 돼. 네, 2가 갈 수 있는 곳 두 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 한 가지. 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마지막은 치역의 값이 6일 때가 있습니다. 치역이 6이어도 이 원소의 합의 값은 6이죠? 네. 그럼 6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무조건 6로만 가야지만 돼. 네. 6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인가요? 네. 그런데 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네, 1도 6으로 가야 되고 2도 6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치역이 6이니까요. 네. 그래서 1, 2, 3, 4, 5 갈 수 있는 곳은 다 한 곳입니다. 다 더하세요. 32 더하기 30이면 74? 64? 162한테 64를 더했더니 226? 거기다 1 더했으니까 227? 네. 이게 답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30번은 버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확통 진로 나가겠습니다. 13번은 A,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었을 때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었을 때는 PAU 집합 B의 값이랑 PA 곱하기 PB의 값이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A, B가 독립이면 A, B에 관련된 모든 녀석이 다 독립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PAU 집합 B의 여집합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네. 그 다음 PA 여집합 교집합 B도 PA 여집합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습니다. AB가 독립이면 AB에 관련된 건 다 독립이니까요. 근데 PA의 값은 6분의 1이라면서요. 네. PB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PB를 몰라서 PB를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6분의 1인데 B의 여집합 확률은 뭐죠? 1-PB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의 여집합 확률의 값은 6분의 5예요? 네. 네. 이걸 산수해가지고 X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분의 1만 2항은 될 것 같은데? 6분의 5에서 6분의 1 뺐으니까 6분의 4, 3분의 2X고요. 오른쪽 6분의 1을 2항했더니 6분의 1인가요? 네. 3 약분했더니 2분의 1, 2로 나누기 했더니 4분의 1이에요? 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를 확률이 뭐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6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 자연수의 약수의 값을 눈으로 가지는 사건이 B 사건입니다. M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1이면 PB는 뭐라고요? 1분의 1. 네, 6의 약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M이라는 값이 2였을 때 PB의 값은요? 3분의 1. M값이 3이었을 땐 3의 약수는 2개예요? 네. M값이 4였을 때는 PB의 값은 4 약수는 3개? 네. 5였을 때 약수는 2개?
6이었을 때 약수는 4개? 4개니까 3분의 2인가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독립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P 곱하기 PB의 값이 PA 유집합 B가 돼야 되잖아. 맞아요? 네. PA 유집합 B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M값 1이었을 때는 A사건과 B사건에 공통되는 거는 A사건 홀수라며 B사건 1의 약수고 네. 홀수인 1의 약수가 누구야? 홀수인 1의 약수는 1밖에 없나요? 네. M값이 2였을 때는 홀수인 2의 약수는 몇 개 있어? 그것도 6분의 1인가요? 3이었을 때 3 이하인 홀수인 3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건 2개야? 네. 4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거는 1개? 네. 5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건 2개? 네. 6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거는 2개. 2개? 네. 그럼 내가 지금 확인할 거라고는 곱해가지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앞에 거 2개 곱해가지고 뒤에 게 나오는지 검토해봤습니다. 첫 번째 건 나와? 두 번째 건 나와? 네. 그럼 두 번째 건 되는 거네?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것도 안 되죠? 다섯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3분의 1인가요? 6분의 1이요? 다섯 번째 안 되네요? 여섯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1 맞아요? 네, M값이 2였을 때 6이었을 때 되는데 두 개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네. 그 다음도 풀어야할 게 몇 번인가요? 18번이요.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 18번. 16번은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360명 있습니다. 360명에 대해서 재직 연수하고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을 A 사건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찬성한 사건을 B 사건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10년 미만인 사건이 여기가 A 사건, 여기가 A 6건이에요? 네. 찬성하는 사건이 B 사건, 반대하는 사건이 B 6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독립이라면서요.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PA 곱하기 PB의 값하고 PA 교집합 B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A를 구하시라고요. PA가 뭔데요? A를 확률이 뭔데요? 3분의 1? 360분의 120이어서 3분의 1이라고요? PB는 뭔데요? 360분의 150이에요? 그런데 전체 360명 중에서 A 교집합 B가 몇 명이야? A명이라고요? 두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약분했더니 3분의 1? 얘 약분했더니 50? 따라서 A의 값 50이에요? 그 다음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어려운 문제였는 것 같은데 또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풀어드린 거 맞죠? S라는 집합은 1부터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근원사건의 확률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지? 1 나올 확률이 12분의 1, 2 나올 확률도 12분의 1, 3 나올 확률도 12분의 1. 전체 12개 있으니까요. A사건인 4, 8, 12가 A사건입니다. A사건하고 독립사건이면서 A라는 사건과 공통되는 거의 개수는 2개인 X라는 거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공통되는 게 A랑 공통되는 게 2개라고? 그럼 X라는 사건이 될 수 있는 녀석은 X라는 집합에 만약에 4하고 8이 들어있으면 12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지. X라는 집합은 12미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또는 X라는 집합에 4하고 12가 들어있으면 8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X라는 집합이
8하고 11을 가지고 있으면 4는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세 종류가 지금 엑스란 집합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네요. 다른 원소의 값이 뭐가 더했을지를 이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원소의 값이 들어있을 때마다 엑스란 집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독립사건이라며. A사건과 A하고 X는 독립사건이라고요? 그래서 A라고 한 녀석의 확률과 X의 확률을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X라는 집합을 찾고 싶습니다. A사건의 확률은 몇인데요? 12분의 3인가요? A사건은 전체 12개 중에서 사건이 3개 있군요. 근데 X라는 사건 경우가 12개 중에서 X라는 집합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X집합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소의 개수가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A면서 동시에 X인 걸 찾아야 되잖아. 그건 몇 개인데요? 교집합이 몇 개냐고요? 교집합 원소는 2개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그럼 교집합 확률의 값은 무조건 6분의 1인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여기에 몇 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8. 네, 여기 8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X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8개여야 됩니다. 되신 거 맞아요? 네. 원소에 8개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8, 11을 제외한 원소는 다 해서 9개 있나요? 4, 8, 11을 제외한 9개의 원소들 중에 몇 개를 데려오라고? 6. 네. 4, 8, 11을 제외한 9개 중에서 6개만 데리고 와서 원소 8개짜리 집합을 만드시라고요? 9C6은 9C3. 9C3은 아까 전도 구했던 것 같은데? 9C3의 값은 84였나요? 이것도 9C6으로 84개. 9C6으로 84개. X라는 집합의 개수는 이게 지금 X라는 집합의 개수는 거의 개수인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네. 네. 또 풀어야할 게 몇 번인가요? 몇 번이라고요? 22번 지한씨 안 풀어드렸죠? 네. 22번이 그림과 같이 말과 말판이 있습니다. 말은 한 번에 한 칸씩 인접한 칸으로 움직이는데 인접한 각 칸으로 이동할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갈 수 있는 건 B로 가거나 C로 갈 수 있는데 B로 갈 확률은 2분의 1, C로 갈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D로는 갈 수 없습니다. A하고는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요. 최초 A에 있던 말이 N번 이동해서 D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D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D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N번 만에? 네. 그런데 두 번 만에 도착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두 번 만에 도착하는 경우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 다음에 D로 갔을 때가 두 번 만에 도착.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가도 두 번 만에 도착인가요? A에서 B로 갈 확률은? B에서 D로 갈 확률은? B에서 A로도 갈 수 있고 B에서 D로도 갈 수 있는데 B에서 D로 갈 확률은 2분의 1이라고요? A에서 C로 갈 확률 값도 2분의 1, C에서 D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죠? 각각 4분의 1과 4분의 1입니다. 두 개 더해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가요? 이게 P2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만에 D로 이동할 확률. 첫 번째는 참이에요. 두 번째, 2n번 이동했을 때에서 2n 플러스 2번 이동했을 때 P2n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하는 게 뭐야? 2n번 이동해서 처음으로 D에 도착이야? 네. 그럴 확률값이 P2n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P2n 플러스 2는 뭐야? 2n 플러스 2번 이동해서
처음으로 D에 도착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쓴 녀석이 내가 지금 뭘 쓴 거지? 1-P2N이 뭘 의미해? 아니 P2N 여기다 써놨잖아 한글로. 그럼 1-P2N이 뭐냐고. 말로 얘기하라고 말로. 네, 이것들 니네 시집 가가지고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다고 애들 갈구기만 해봤네. A 사건의 확률이 있으면 여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얼마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 도착하지 않는. 네, 1-P2N의 값은 2N번 이동했는데 D에 도착하지 않는 거야. 그럼 D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짝짝이 않은데. 자, 2N이면 짝수야? 네. 짝수원 이동하는 거 설명해 드릴까요? 자,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갔어. 몇 번 이동한 거야? 또 다시 C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갔어. 몇 번 이동했어? A에서 출발한 녀석은 짝수만 이동했는데 D로 안 가면 짝수만 이동하면 무조건 A로 가. 이해된 거 맞나요? 아,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즉 그렇다면 1-P2N이라고 하는 녀석은 2N번 이동해서 D를 거치지 않고 다시 A로 오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2N번 이동해서 다시 A로 도착하는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 2번 더 이동하는 거야? 네. 2N번보다 2번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앞으로 2번 더 이동할 겁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쌤이 지금 쓴 거 1-P2N의 값은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번 이동해서 2N번 이동했어. 여기까지 이동한 횟수는 2N번 이동했어. 이 확률이 1-P2N이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몇 번 더 이동한다고? 앞으로 2번 더 이동하려고 해. 앞으로 2번 더 이동해가지고 A로 도착했으면 D로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B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고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위에 것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야? 네. 그럼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네? P 2n 플러스 2의 값은 1-P2n의 확률로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 확률로 가야 되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 같은데? 잘못된 건 이 부분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해된 거 맞으세요? 진짜 이해된 거 맞아? 그럼 두 번째는 틀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이동해서 A에서 D로 갈 수 있어? 한 번만 이동해서 A에서 D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세 번 이동해서 A에서 D로 갈 수 있나요? 세 번 이동해서 처음으로 D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홀수가 써있는 거 무조건 빵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홀수 번 이동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 이동해서 가는 건 알고 있지 않아? 네, 두 번 이동해서 가는 건 2분의 1이었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 점화식을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두 번 이동해서 가는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었으면 n값한테 1 대입하면 4번 이동한 걸 알 수 있네? 4번 이동해서 갈 수 있을 확률은? 4분의
네,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이에요? 6번 이동해서 가는 건 다시 여기다 4분의 1 대입해. 4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3, 8분의 3? 다시 16. 8분의 3을 뺐더니 8분의 5. 8분의 5고 2분의 1 곱했으니까 16분의 5? 8이죠. 그 다음 10번 이동해서 가는 거? 16분의 5를 대입했더니 16분의 11. 16분의 11이면 근데 이 그지들이 뭐 하라고? 아, 나 이 그지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에이 설마 틀린데 물어보겠어? 맞겠지? 답이 1번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 1번 아니면은 3번인데 에이 3번 맞겠지 설마 이거 더하기 어떻게 하냐 이거를 32. 32로 통분해? 더하지 않을까요? 어? 느낌이 싸한데? 근데 32. 느낌 싸하지? 답이. 오잉? 니은이 맞대? 네. 헐 2번인데요. 헐. 헐 니은 거면 잘못했다는 얘긴데 니은을 아씨 다시 해봐야 되나? 내가 해볼 걸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요. 여기 선생님 틀렸나봐. 여기 1-p는 여기서부터 틀렸나봐. 왜 틀렸지? 맞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삭제하면 안 돼. 내가 했던 게 첫 번째 니은에서 틀렸대 지금. 왜 틀렸을까? 맞게 한 것 같은데? P4의 값을 미리 구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P4의 값을 구해보려고요. 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된 이유를 모르겠네. P4의 값은 4번 이동해서 다시 4번 이동만에 처음으로 뒤로 가는 거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간 다음에 B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간 다음에 A로 온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나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 다음에 A로 간 다음에 다시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고요. A에서 C로 가고 다시 A로 가고 B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4번 이동만에 처음으로 D로 가는 확률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 그게 4개 있으니까 4분의 1인가요? 그럼 P4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맞는데?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맞잖아.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도 4분의 1이네? 그럼 6건하고 똑같은 거야? 아닌데? 6건은 똑같지 않은데? 6건이면은 4번 이동한 다음에 뒤로 가지 않는 상황이면 4번 이동해서 뒤로 안 가는 상황이면 4번 이동해서 뒤로 안 가면 A로 가야 되는데 6건이 뭐지 도대체? P 이거의 6건이 도대체 뭐야? A에서 B로 간 다음에 아 6건이 아니구나.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 버리는구나 지금. 처음으로 해서 함정이 있었지. 그러네. 쌤이 이 말을 좀 꼼꼼하게 생각 안 했다 이 말을.
선생님 이 문제 되게 많이 풀었는데도 지금 순간 생각을 못했네. 처음으로 D에 도착해야 되거든? 처음으로? 근데 중간에 D에 도착하는 경우도 6건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P4라고 하는 건 4번 만에 처음으로 D 도착하는 거잖아. 그럼 P4의 6건은 뭐냐면 그 전에 2번 만에 D에 도착한 사건, 2번 만에 D에 도착한 다음에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6건이라고. 내 말 이해되시나요? 되시나요? 이런 것도 지금 6건이어서 중간에 D를 거쳐가는 경우도 6건이어서 쌤이 아까 전에 생각했던 1-P2n의 값이 1-P2n의 값이 중간에 D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6건이기 때문에 1-P2n의 값이 A에 출발해서 2n번 만에 A로 도착하는 사건이 아니야 이게. 1-P2n 속에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D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생각을 좀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 방법이 좀 잘못된 방법이거든? 이 방법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서 좀만 더 할까 그러면? 그럼 P6은 어떻게 구해? 6번 만에 처음으로 D로 도착하는 거. 여섯 번 만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거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A, B, A, B,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B하고 C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B하고 C가 들어갈 수 있는데 BBB는 했고 BBC도 있을 거고 BCB도 있을 테고 CBB도 있을 테고 BCC도 있을 거고 CBC, CCB, CCC도 있나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어서 64분의 1. 근데 종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인가요? 8가지니까 확률이 뭔데요? 8분의 1인가요? 그럼 이게 맞네. P2의 값은 2분의 1이었잖아. 네. P4의 값은 4분의 1이었잖아. P6의 값은 8분의 1이라고요? 그럼 계속 2분의 1을 곱하는 등비수열이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 참이네요. 니은 참이면 이 값이 요구하는 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다 더하게 되면은 32분의 16 더하기 8, 4, 2, 1인가요? 분자의 값을 다 더한 게 31? 그래서 32분의 31이어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참이네요. 요걸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몇 번인가요? 끝났어요. 독립시행확률 진도 나가야 돼요? 네.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게요. 유형 3가지면 딱 3문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6문제? 할 수 있을까? 6문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첫 번째 거고 마지막만 풀어드릴게요. 집에 숙제를 가져오세요. 독립시행 확률은 이항정리 일반항과 비슷합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되게 쉽습니다. n번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n번 시행했을 때 r번 발생 확률 값은 이렇게 쓸 건데 1-P라는 녀석의 값을 보통 Q라고 쓰거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총 n번 중에 어떤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총 n번의 시행 중에 어떤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 P의 확률은 r번 발생,
1-p 확률로는 n-r번은 발생하지 않는 거. 쌤이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 3개를 던지겠습니다. 동전 3개 던진다는 표현과 동전을 1개를 3번 던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3개 던졌는데 앞면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지? 뒷면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2번이 2분의 1 확률로는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고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1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려고 합니다. 3번 던졌을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가 나올 확률의 값은 6분의 1? 4가 아닌 게 나올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3번 중에 한 번만 6분의 1 확률로 한 번은 4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고 나머지 2번은 6분의 5 확률로 4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산수하세요. 분모의 값은 6이 3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6하고 3을 약분했더니 2분의 1? 36분의 25? 72분의 25인가? 이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인지 확인해 주세요. 11번? 11번으로 갔습니다. 극과 극이네. 11번 어렵습니다. 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i라고 하는 녀석을 1승하면 i죠? i를 제곱하면 i의 3승의 값이 i의 4승은 i의 7승도 마이너스 i입니다. i의 11승도 마이너스 i고요. i의 15승의 값도 마이너스 i입니다. 지수에 있는 값이 3, 7, 11, 15 점점 4씩 커지면 3을 기준으로 4씩 커지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1, 2, 3,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모양 상자를 던져서 밑에는 적혀있는 숫자를 읽을 건데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가 n번, 2가 아닌 숫자 나오는 횟수가 n번입니다. 총 3번을 던지겠다고? 총 3번을 던지면 2가 나오는 횟수하고 2가 안 나오는 횟수의 합이 이게 아니구나. 횟수의 값은 mn인데 횟수가 mn 맞아? 2가 나오는 횟수의 값은 뭐지? 2가 나오는 횟수의 값은 4분의 1? 근데 던진 횟수의 합의 값은 3번이니까 2가 나오는 횟수하고 2가 안 나오는 횟수의 합은 3이겠죠? 합의 값은 3인데 여기는 차이 값을 쓰라고요? 근데 차이의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차이의 값이 누구여야 되냐고. 차이의 값이 3이거나 7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mn의 값은 작으면 빵, 많으면 3이잖아. mn의 값은 3번 시행했으니까 적으면 빵, 많으면 3이라고요. 그래서 빵부터 3까지 숫자를 mn에다 집어넣어서 뺀 값은 절대 7이나 11이나 15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이값이 3 나오는 경우는 뭔데요? 빵하고 3이면 차이값이 3 맞아? 3하고 빵 했을 때 차이값은 3 맞죠? 하지만 1과 2가 나왔을 땐 안 돼요? 1, 2가 나오면 차이값은 1이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만 세면 되나요? 확률값을 계산했습니다. 총 몇 번 시행한다고요? 3번 중에 2가 나오는 횟수가 m인데 m이 빵이라고요? 2가 나오는 확률값은 4분의 1? 4분의 1 확률로 빵번은 2가 나왔으면 좋겠고 2가 아닌 녀석의 값은 4분의 3 확률로 3번. 그 밑에 건 3번 중에서 2가 나오는 게 3번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4분의 1 확률로 3번 2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4분의 3 확률로는 빵번 2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건 1입니다. 두 번째 것도 1이고요. 마지막 게 64분의 27 33의 값은 1 4분의 3의 빵승도 1 4분의 1에 3승을 했습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64분의 28? 4로 약분했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흰색이 4개, 검은색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4개,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1개의 공을 3번 던질 거고요. 꺼낸 2개의 공의 색깔이 서로 같으면 1개 동전을 2번 던질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꺼낸 2개가 색깔이 서로 달랐을 때 색깔이 서로 다르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야 돼? 전체 중에서 2개를 뽑아? 서로 다를 확률은? 7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색 1개를 꺼내고 검은색 하나를 꺼냈을 때 색깔이 달라요? 이러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 몇 번을 던지겠다고요? 3번 던졌을 때,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앞면 나올 확률이 뭔데? 2분의 1 확률로 2번 앞면 나왔으면 좋겠고요.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1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서로 같은 게 나왔을 때 7번 던져가지고 7개 공줄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았을 때 서로 같은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색깔이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거나 검은색 3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같은 색입니다. 그럼 몇 번 던지겠다고요? 2번 던지겠다고요? 2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 확률로는 2번 나왔으면 좋겠고요. 뒷면은 2분의 1 확률로 빵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수 생략하겠습니다. 산수만 답입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인지 확인해 주세요. 18번인가요? 네. 헐, 조금만 늦게 갑시다. A, B를 포함해서 6명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그림과 같이 둘러앉아서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른 시행을 할 겁니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3의 배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웃 사람한테 주사위를 줄 겁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지? 6개 중에 3의 배수는 3, 6, 2개인가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은 3분의 1.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값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는 시계 방향, 3분의 2의 확률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A에서 시작해가지고 5번을 시행한 다음에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가 주사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5번 했는데 B가 주사위를 가지려면 5번 시행 중에 시계 방향은 몇 번, 반시 방향이 몇 번인 거야? A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A에서 만약에 한 번, 2번, 반시 방향으로 2번 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한 번, 2번, 3번이면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나? 반대로 5번? 아, 이거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해도 돼요? 또 있나요? 시계 방향으로 3번 간 다음에 반시 방향으로 2번? 그건 이거랑 겹치는 거 아니야? 이게 시계 방향 3번, 반시계 방향 2번이니까. 이 보라색.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 아, 이제 순서 바뀌는 것만 이제 생각하면 돼. 네. 자, 첫 번째 경우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는 3번 이동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이동했을 때는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5번 돌아도 A에 출발해서 B에 도착한다고요? 네.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확률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총 5번 시행해요. 5번 시행했는데 시계 방향이 몇 번이라고요? 대박. 근데 시계 방향이 나올 확률은 뭔데요? 3분의 1 확률로는 3번. 그리고 3분의 2 확률로는 2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5번 중에서 시계 방향이 빵번인가요? 3분의 1 확률로는 빵번, 3분의 2 확률로는 5번입니다. 이거 산수에서 2개 더하라고 합니다. 앞에 거 산수했습니다. 분모는 3이 5개? 3이 5개면은 243인가요? 53의 값은 10 곱하기 4. 두 번째 거 산수했습니다. 243분의 30인가요? 2개 더해주면 243분의 72의 값은 3이 몇 개 있는데? 3이 몇 개 있냐고, 3이란 소인수가. 8, 9, 70이야? 9로 약분했습니다. 27분의 8이 답이네요.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지금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고 말만 바꿉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가 똑같으면, 눈이 똑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겁니다. 나온 눈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은 걸 전제로 했을 때 동전을 4번 던져서 동전의 앞면에 나온 횟수와 뒷면에 나온 횟수가 똑같을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동전을 4번 던졌을 수도 있고 동전을 2번 던졌을 수도 있죠. 처음에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똑같은 경우는 2번인가요? 맞아요? 4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그런데 먼저 4번을 던지려면 먼저 주사위를 던졌어야 되잖아. 네. 주사위 던졌어. 주사위의 눈 숫자 똑같은 경우가 뭔데? 전체 36가지 중에 36가지 중에 6가지가 주사위 눈이 똑같아요? 주사위 눈이 똑같으면 4번을 던진다고요? 4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가 똑같으려면 2번이에요? 네. 동전을 4번 던졌습니다.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 확률로는 앞면 2번, 뒷면 2번. 이게 4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온 거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주사위를 던져야 되잖아. 36분의 30? 네. 주사위 눈이 달랐습니다. 주사위 눈이 다르면은 2번 던질 겁니다. 2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는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앞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뒷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해놓고 나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앞에 건 6분의 1입니다. 4C가 6이에요. 약분됩니다. 16분의 1인가요? 앞에 건 6분의 5. 거기다 2배 했으니까 3분의 5. 거기다 4분의 1 곱했습니다. 3분의 5한테 4분의 1 곱했더니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중이냐면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횟수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횟수가 나오는 것은 16분의 1로 2번 또는 12분의 5로 한 번 이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걸 전제로 했을 때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똑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동전을 4번 던진 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게 동전을 4번 던진 겁니다. 이걸 구하세요.
분자 분모에 48을 곱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분모도 분자도 48을 곱하고 있습니다. 48을 곱하고 있습니다. 48 곱했더니 그래서 확률의 값은 20분의 3이 확률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를 같이 섞어낸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몇 번이죠? 자, 21번 풀고는 집에 가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다음 타임에 뭐 수업 있는 거 아니죠? 있어요? 몇 시에? 바로 영어 가야 돼. 영어가 몇 시인데?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몇 시가 수업이냐고. 그럼 가면 수업해요. 1시가 수업이 원래? 네, 1시는 아니요. 그럼 너 먹을 시간이 없네? 그냥 원래 안 먹어. 네, 선생님 너의 다이어트 일주할게요. 자, 21번으로 갔습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에 A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건데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 확률 값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면은 2분의 1 확률 앞면이 나오면은 A는 X축 원점에 있던 A점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뒷면이 나오게 되면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나오면은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이동하는 거네. 위의 시행을 반복해서 A가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멈출 겁니다. X좌표였든 Y좌표였든 3이 나오면 멈출 건데요.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A점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가 X축, Y축입니다. Y의 값이나 X의 값이 똑같이 3이 됐을 때라고 아이씨 떨어지는 순발력 여기가 1일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X의 값 1, 2, 3인 거 표현했고요. Y의 값 1이었을 때 Y가 2였을 때 Y가 3일 때도 표현했습니다. 간격이 안 맞아. 내가 예술적 포함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대충 알아먹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지? 여기가 지금 X는 3인가요? 여기가 지금 Y가 3입니다. X좌표 됐든 Y좌표 됐든 3이 나오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멈출 겁니다. 일단은 문제의 설명이 A점 좌표가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이 점이 1,3인가요? 이 점이 2,3인가요? 이 점이 지금 3,3이죠.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3,3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점의 이동은 오른쪽 또는 위로만 이동하잖아. 3,3으로 가려면은 2,3에서 3,3으로 가든지 3,2에서 3,3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3,3까지 갈 수가 없어. 왜냐면 2,3으로 도착하면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거든. Y좌표 3이니까. 3,2로 도착하면은 위로 한 칸 이동하지 않을 거거든. X좌표 3이니까 멈출 거거든. 이 친구 맞나요? 3,3까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걸 구할 건데 0,3으로는 갈 수 있나요? Y좌표가 3이 되는 점들은 이 점 3개만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점 3개로 가는 게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점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X좌표가 1일 확률값을 구하라고요.
여기로 갈 확률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보라색 세 점 좌표 0,3, 1,3, 2,3으로 갈 확률의 분모, 빨간색 점으로 갈 값이 확률의 값이 분자의 값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0,3으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0,3에 갈 확률이 뭐야? 동전을 몇 번 던져? 동전 던지는 거 아니었어? 동전을 던질 건데 0,3으로 가려면은 뒷면만 3번 나와야 돼? 동전을 3번 던질 건데 3번 중에 3번 전부 다 2분의 1 확률로 앞면은 빵번 나왔으면 좋겠고요. 뒷면이 3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이런 거 맞아요? 네. 이걸 빵이라고 쓸까? 여태까지 앞에 걸 썼으니까 3번 중에 빵번이 앞면, 빵번 앞면, 3번은 뒷면. 또는 1,3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3에 도착하려면? 사실 오른쪽으로는 한 번, 위로 3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자, 이렇게 갈 수 있지.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세 가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0,3에 도착하면 멈춰야 되거든. 그럼 빼야 되네. 이걸 빼야 되네. 이런 거 맞아요? 30빵 2분의 1의 빵승 2분의 1의 3승 까지 왔다가 2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꺾는 것까지를 빼야 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버릴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실은. 빨간색으로 쓴, 빨간색으로 쓴 2분의 1이 뭔 줄 알아요? 그럼 이 문제 버려야 되겠다. 풀어는 드릴 텐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 2분의 1을 곱한 이유는 보라색까지 쓴 건 0,3까지 도착하는 거야. 0,3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0,3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4칸 이동한 거야. 이건 지금 4칸 이동한 모든 확률값을 다 구한 거거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은 0,3까지 가는 거고 내가 뺄 거는 0,3을 거쳐서 1,3으로 갈 확률값을 빼야 되거든. 그래서 0,3에서 1,3으로 갈 확률 2분의 1을 여기다 곱했습니다. 빨간색을. 이런 거 맞아요? 아닌가 봐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쓰면 끝납니다. 이제 2,3에 도착할 확률값을 쓰고 있습니다. 2,3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번 중에 2번은 2분의 1 확률로는 2번은 오른쪽, 2분의 1 확률로 3번은 위로 이동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빼야 돼. 왜냐면 OC는 10가지거든? 그 10가지 범위 맞나 확인해 볼게요. 2,3까지 갈 건데 자, 여기까지 도착했다가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6가지야. 2팩분의 4팩이어서 원점에서 이전까지 가는 건 6가지인데 그 6가지까지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점까지 왔다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점에서 이점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인데? 여기서 이점까지 가는 게 몇 가지냐고요? 3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3가지로 와서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y좌표 3이기 때문에 일로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가는 3가지는 빼야 되네? 되는 거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빼야 되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확률값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가는 경우 빼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뭔데?
네, 제일 첫 번째 이거요? 30빵 곱하기 2분의 1의 빵승, 2분의 1의 3승.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요. 또 빼야 될 거는 2,2까지 가는 거? 1,2까지 가는 거? 1,2까지 가려면은 1,2까지만 일단 가자. 1,2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는 한 칸, 위로는 두 칸. 1,2까지 왔을 때는 위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가요? 산수하면서 선생님 좀 수식을 다 쓰니까 길어 보이는 거지. 산수에서 좀 이쁘게 쓰면 좀 간단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게 0,3까지 가는 거? 0,3까지 가서 y는 3에 도착하는 거? 이게 1,3까지 가서 y는 3에 도착하는 거? 이게 2,3까지 가서 y는 3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중에 분자는 3개 중에 누구를 쓰라고? 분자는 3개 중에 누구를 쓰라고? 3개 중에 가운데 1,3으로 도착하는 거 x가 1일 때 이걸 분자에 한번 쓰세요. 산수한 게 답인데 자, 설명은 했는데 버립시다. 산수하지 마세요. 문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숙제. 그 다음 모의고사 있죠? 종료 거 다음 거. 다음 거 22번까지 풀어오시고요. 다음 토요일날은 확률 같은 게 조건 확률, 독립시 확률 끝내서 오세요. 수특 1강도 풀어오세요. 다음 토요일날. 잠깐만요. 카톡으로 문자 드릴게요. 네. 네. 아, 지훈이 이제 장 깼는데 영화관 가네. 지훈아 고생했어요. 내일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내일도 있어. 네, 잘 가세요. 절대. 너 내일 책 빼먹지 말아요. 내일 책 없으면 안 돼. 네,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